이봐요. 아마 인터넷의 절반은 화나게 할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입니다. 제가 주위를 둘러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남자들, 그것도 성공하고 매력적이고 똑똑한 남자들이 혼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요. 악플을 달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세 이하 중에서 정말 행복한 커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인스타그램용 행복 말고 진짜 행복 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기다릴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되어버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그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사고 확률이 70%인 차에 타는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을 그려보죠. 당신이 카지노에 있고 특별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면 전 재산, 정서적 안정, 미래 소득의 절반,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말하길 역사적으로 플레이어의 70%는 모든 걸 잃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30% 중 절반은 상금이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말하고, 당신이라면 그 테이블에 앉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현대의 연애가 남자들에게 딱 그런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애 남자들이 집에만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지난주에 사촌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34살에 돈 잘 벌고 운동하고 옷 잘 입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녀석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나 데이트 안 한 지 3년 됐어. 3년이라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팅 앱을 킬 때마다 자격 미달인 일자리에 지원서를 내는 기분이야. CEO 구함. 키 188cm 이상, 소득 상위 5% 이내, 세계국의 부동산 소유, 4개 국어 구사, 개그맨 같은 유머 감각, 운동선수 같은 몸매, 그리고 심리치료사급의 정서적 포용력 필수. 독심술 경험 우대.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시장 가격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치 시트 커버만 새로 씌운 1995년식 혼다 시빅을 페라리 가격에 팔려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요구사항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데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고객들이 구두쇠라고 비난만 하고 있죠. 제가 22살 때 카페에서 알게 된 여자가 기억납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했고 룸메이트 셋과 살았으며 통장엔 아마 $200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트 조건은 남자가 자가 소유해 고급 차를 몰고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하며 자신을 계속 즐겁게 해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그 모든 조건에 맞춰 너는 무엇을 제공할 건데? 그녀는 마치 제가 양자역학을 풀어보라고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상, 프라이즈, 이잖아. 상이라고? 뭐, 참가상 말입니까?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서나 보이는 사고방식입니다. 요리할 줄 모르는 여자가 개인 셰프를 원하고, 운동 안 하는 여자가 운동선수를 원하며, 빚더미에 앉은 여자가 백만장자를 원합니다. 이런 망상이 너무 널리 퍼져서 이제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한쪽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게임을 그만둡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줄 압니다. 친구들이 이혼하고 자녀를 잃고 자신을 경멸하는 여자에게 이자료를 주는 걸 봅니다. 좋은 남자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며 인터넷에서 조롱당하는 걸 봅니다. 여자들이 공짜 저녁을 얻어먹으려고 남자를 이용하는 푸디콜, 푸디콜즈에 대해 낄낄거리는 영상들 당신도 봤을 겁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뽑아먹는 전략을 공유하는 단톡방도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들은 묻습니다.
좋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 그들은 집에 갔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커리어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적어도 거기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진짜 독소는 따로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남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완전한 평가절하입니다. 오늘날 남자가 주 60시간 일하고 모든 청구서를 내고 고장난 걸 고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념일을 챙기고 데이트를 계획해도 듣는 말은 이겁니다.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라니요. 제 할아버지는 예벌이로 5인 가족을 부양했고 할머니는 그를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셔츠를 다려주고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금은 너 백만장자가 되어야 겨우 고마워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도 조건부로. 실험 하나 해보죠. 아무 소셜미디어나 켜서 남자는 쓰레기다를 검색해보세요. 게시물이 수백만 개일 겁니다. 이제 여자는 쓰레기다를 검색해보세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좋아요와 공유, 맞아 언니 라는 댓글로 찬양받습니다. 후자는 삭제되고 검열당하고 여성혐오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는 한 성별에 대한 완전한 존중 결여를 정상화했고 그 성별이 참여를 거부하자 놀라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애 같이 점심 먹기 싫어하냐고 묻는 꼴입니다. 얼마 전 28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상담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지만 좀 수줍은 친구였죠. 연봉 8만 달러, 나이에 비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가 최근 데이트 얘기를 해주더군요. 여자를 픽업해서 그녀가 고른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고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그녀는 밤새 핸드폰만 보며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고 레스토랑을 태그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를 태그하거나 게시물에서 그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버 기사가 우연히 밥값까지 낸 것 같았죠. 마지막에 그녀는 지루했어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도 없이요. 그는 $150를 쓰고 누군가의 콘텐츠 제작 조수가 된 겁니다. 남자들이 애 포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기막힌 건 그 여자가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요즘 남자들은 데이트할 줄 모른다. 로맨틱한 남자는 다 어디 갔나? 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인지부조화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데이트를 화보 촬영장으로 만들고 대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해놓고는 남자가 재미없었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 문제도 얘기해 봅시다. 중요하니까요. 방 5개짜리 시어하우스에서 바닥 매트리스에서 자고 컵라면 먹는 여자가 자가 소유 집이 없다고 남자를 거절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십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올림픽 수영 선수만 만나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망상이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대도시에서 35세 이하 남성 중 자가 보유자는 아마 5% 정도일 겁니다. 즉, 95%의 남자는 자동 탈락이고 그래놓고 여자는 만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안 하라고 부를 만한 여자를 알았습니다. 5년 동안 다가오는 모든 남자를 거절했죠. 키가 너무 작다. 부자가 아니다. 재미가 없다. 농담이 아니라 엑셀 파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 뒀더군요. 키 183cm 이상, 연봉 10만 달러 이상, 10개국 이상 여행 경험, 석사학위, 4만 달러 이상의 차. 그녀는 리셉셔니스트였고 연봉 3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35살입니다. 패닉 상태죠. 폐업 세일하듯 매일 기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어제의 필수 조건이 오늘은 있으면 좋은 거리 되고 내일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그녀가 원했던 그 남자들은 지금 남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10년을 보내지 않은 25살 여자들과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승자입니다. 세월, 파더타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입된 독립적인 여성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진짜 독립적이고 성공적이며 자립심 강한 여성들은 그걸 떠벌리지 않습니다. 5분마다 SNS에 광고할 필요가 없죠. 프로필에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써놓고 주급으로 근근히 살며 주말 파티비 빌리는 여자들이야말로 난 남자 필요 없어 라고 가장 크게 소리칩니다. 차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걷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압니다. 깊은 곳에선 그녀들도 알고 생물학적 시계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담할 때 늘 봅니다. 22살, 남자 필요 없어, 나한테 집중할 거야. 남자는 방해물이야. 28살, 진지한 만남 준비됐어. 단, 내 47개 조건 리스트를 통과하고 잡지에서 본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33살, 좋은 남자들 다 어디 갔어? 애 다들 짝이 있어. 38살, 맥박 띄고 답장해주고 엄마랑 안 사는 남자면 누구든 만날래. 예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 같죠. 비극은 25살에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를 찾느라 보통 주말마다 술 마시고 그걸 자기 관리라 부르느라 너무 바빴죠.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그 패턴을 눈치챘습니다. 35세에 성공한 남자가 감정적 짐이 많고 태도는 나쁘고 가입력은 떨어지고 전적은 농구 점수판보다 긴 동갑내기 여자와 데이트하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25살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건 여성 혐오가 아니라 시장 논리입니다. 싫어할 수도 있고 분노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소셜미디어는 많은 여성의 현실 감각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틴더에서 상위 1% 남자와 한 번 매칭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그 정도 레벨의 남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유부남이거나 아내가 잘 때 심심풀이로 만난 것뿐일 텐데 그녀는 그걸 모릅니다. 슬롯머신에서 $50 땄다고 자신이 프로 도박사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실제 이용 가능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매주 드라마,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충실한 사람. 즉, 끊임없이 딴 마음을 품지 않고 합리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결혼 후 25kg씩 찌지 않고 그가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여자. 그게 다입니다. 슈퍼모델이나 처녀, 전통적인 현모양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저 노력에 보답하는 괜찮은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조차 너무 과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로 보는 여성들을 마주합니다. 여자가 CEO고 남자는 정직원 전환을 기다리는 무급 인턴인 그런 거래 말입니다. 수치심을 주는 전술, 세이밍 택틱스도 화려하게 실패했습니다. 기준을 가진 남자에게 도태남, 인셀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취미 생활하러 갑니다. 여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비난해보세요. 그는 거절당할 일 없고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일 없게 해줘서 고맙다고 할 겁니다. 진짜 남자가 아니라고 조롱해보세요. 그는 굳은 돈을 세며 웃을 겁니다. 수치심 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이 혼자 있는 것이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을 달이 달린 ATM 기계로 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마 5년 전쯤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기억납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결혼식이었죠. 아마 $100,000는 들었을 겁니다. 식을 올리는 신랑의 얼굴을 보셨어야 합니다. 행복이 아니라 체념이었고 마치 자백서에 서명하는 포로 같았습니다. 신부는 피로란 내내 사소한 것들로 불평만 했습니다.
꽃 색깔이 틀렸다. 케이크가 너무 달라. DJ가 엉뚱한 노래를 틀었다. 그녀가 신랑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것도 못 봤고, 6개월 후 이혼했습니다. 반지와 선물, 신혼여행 사진은 인스타그램용으로 여자가 챙겼고, 남자는 빚과 우울증만 떠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묻죠. 왜 남자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냐고? 우리는 헌신, 커미트먼트, 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전리품만 챙겨 떠날 잘못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고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에게 고독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사니까요. 외롭다. 개를 한 마리 삽니다. 현대의 많은 여성보다 훨씬 충성스럽습니다. 친밀감이 필요하다. 그것도 해결책이 있고 잔소리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서적 지원? 남자들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합니다. 여자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목적이 필요하다. 커리어, 취미, 목표를 세우고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을 무언가를 만듭니다. 남자들은 인간이 추위에 적응하듯 고독에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독을 결점에서 미덕으로 바꿨습니다. 반면 30대 40대 여성들이 혼자라는 이유로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서 와인 밈이나 올리고 알코올 중독을 재미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걸 봅니다. 고양이 집사라며 올리는 사진들, 아무도 속지 않는 자기의 문구들. 그녀들은 원할 때 언제든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짓말을 샀습니다. 아무도 남자들이 캐스팅 오디션장에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힌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20대엔 파티하고 30대엔 커리어 쌓고 준비되면 마트 진열대에서 핸드백 고르듯 남편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프라이즈. 가게 문 닫았습니다. 데이팅 앱은 상황을 재앙 수준으로 악화시켰습니다. 평범한 여자에게 무한한 선택권이 있다는 환상을 심어줬죠. 일주일에 500명과 매칭되니 마치 클레오파트라가 된 기분일 겁니다. 그녀가 모르는 건 그 남자들이 보지도 않고 오른쪽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남자에겐 확률 게임이니까요. 그녀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중독이 됩니다. 수백 명이 연락해 오는데 왜 한 남자에게 안주합니까? 문제는 그 수백 명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섹스는 원할지 몰라도 그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책임도, 사랑도 없이 그저 빠르게 욕구만 채우고 떠날 뿐입니다. 저는 젊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앱은 잊으라고. 조작된 게임입니다. 딜러는 내 패를 보는데 나는 딜러 패를 못 보는 포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평범한 남자에게 데이트 앱은 그런 곳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남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포토샵 복근, 렌트한 차, 빌린 시계, 가짜 휴가 사진. 이겨도 뭘 얻습니까? 당신에게 안주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의문 품는 여자를 얻습니다. 이건 상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전통적인 경로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다가가면 인사팀 신고의 해고 위험, 헬스장에서 스토커 취급의 몰카 찍화 인터넷 박제, 바에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 길거리에서 성희롱, 경찰 신고, 온라인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 중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애 남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냐고,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건물 모든 문에 경보기를 달아놓고 애 아무도 안 들어오냐고 묻는 꼴입니다. 투자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투자를 할 땐 리스크에 비례하는 수익을 기대합니다. 주식 시장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정하고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의 아내는
리스크는 높은데 마이너스 수익이 보장됩니다. 당신 돈은 받겠지만 아무것도 안 줄 거고, 더 투자 안 한다고 비난할 거고, 떠나기로 결정하면 당신 재산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죠. 그리고 이중잣대, 세상에 정말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자가 키 조건을 거는 건? 잘했어. 내 가치를 알아야지. 남자가 몸무게 선호도를 가지면? 저급하고 비만 화모자의 끔찍한 인간, 여자가 부자를 원하면? 현명한 선택, 남자가 어린 여자를 원하면? 징그러운 소아성애자, 여자가 키 작은 남자와 안 만나는 건 취향 존중, 남자가 미혼모와 안 만나는 건 미성숙하고 진짜 남자가 아님. 보이십니까? 게임 자체가 조작되었습니다. 규칙이 한쪽에만 적용됩니다. 이 배경에 깔린 심리는 흥미로우면서도 무섭습니다. 여자들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세뇌받았습니다. 너는 여왕이야.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어. 타협하지 마. 반면 남자들은 결함이 있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듣습니다. 노력해라. 더 나아져라. 넌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노력 없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성별과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어 지친 성별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순수한 인과관계입니다. 최근 연구를 봤는데 레딧 동글 말고 진짜 연구, 여성들이 남성의 80%를 평균 이하의 매력도로 평가한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80%가 평균 이하일 수 있습니까? 평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망상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관계는 깨지고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죠. 오늘날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의 인정, 밸러데이션, 이 가치 없다는 걸 내면화한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대합니다. 웃길 순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무관심이 진심 어린 애정보다 여자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정말 병적인 농담 같죠. 좋은 파트너가 될 남자들은 투명 인간 취급받고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가장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기분이나 변명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40대 여성들은 지금 고통스럽게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20대 때 거절했던 그 남자들은 이제 더 젊은 여자와 결혼했거나 돈을 모아 행복한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도도한 태도는 이제 아무에게도 매력적이지 않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노, 생스. 이제 그녀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수십 년간 무시해놓고 남자들이 관심을 빚진 것처럼 해결책이요?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여자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기준을 낮추지 않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남자들은 신경도 안 쓸 거고, 남자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합니까?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고, 고독은 홍수처럼 불어날 겁니다. 20년 후 우리는 지금을 그나마 몇몇은 시도라도 했던 좋은 시절로 회상할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부와 건강, 행복을 쌓으세요. 여자가 당신 삶의 가치를 더한다면? 좋습니다. 아니라면? 잃을 건 없고 얻을 건 다 얻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 인스타그램 판타지인지 자문해 보세요.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듣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절대 안 듣죠. 그러고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남자 탓을 할 겁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이 상태는 계속될 겁니다.
야자가 기준을 갖는 건 좋지만 망상적인 기준은 자멸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남자가 몇몇 여자는 노력할 가치가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사회가 옛날 방식이 전부 억압과 가부장제는 아니었고 아마 몇 가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우리 조부모님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요. 이 광기를 완벽하게 몰아주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죠. 지난달 친구들과 바에 갔습니다. 옆에 27에서 3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다 들리더군요. 한 명이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친구들은 맞장구 쳤죠. 남자는 쓰레기야, 책임감이 없어, 다 바람둥이야. 그때 한 명이 틴더를 켜서 몰아주더군요. 말 그대로 수천 개의 매칭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요. 그런데 그녀는 모두 왼쪽으로 넘기더군요. 거절. 너무 키 작아. 못생겼어. 가난해 보라. 지루할 것 같아. 거기 작을 듯 싫어. 지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들은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싱글이라며 불평하더군요. 이 정도 인지부조하면 작은 도시 하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눈치챈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불평하는 여자들이 대체로 가장 기여하는 게 없는 여자들입니다. 투사, 프로젝션의 결정체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CEO를 원하고 요리도 못하면서 셰프를 원하고 몸매 관리는 안 하면서 운동선수를 원합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서 치료사 같은 남친을 원하고 드라마를 몰고 다니면서 평화를 원하며 빚은 가져오면서 부를 원합니다. 짐 덩어리를 들고 오면서 새 출발을 원하죠. 이걸 지적하면 강한 여자를 감당 못하는 여성 혐오자랍니다. 저는 강한 여자는 아주 잘 감당합니다. 제가 못 참는 건 넷플릭스 보는 걸 성격의 장점이라고 믿는 망상에 빠진 여자들입니다. 가장 최악인 건 이게 어린 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18살, 19살 친구들에게서 벌써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형, 사촌, 아버지가 이혼 법정에서 박살나고 좋은 남자들이 ATM 취급받고 무례함이 어디서나 정상으로 통하는 걸 보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걸 많은 여성들이 가진 플랜 B, 백업 플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20대 내내 즐기고 해전목마를 타다가 30대엔 좋은 남자와 정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23살 때 거절당했던 그 좋은 남자는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누군가를 찾았거나 더 이상 여자가 필요 없는 삶을 구축했으니까요. 그는 돈, 취미, 평화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플랜 B로 보는 사람을 위해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현대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은 하나도 안 하면서 전통적인 부양을 원합니다. 남자가 다 내길 원하지만 집안일은 반반하길 원합니다. 공급자, 프로바이더가 되길 원하지만 결정권은 없길 바랍니다. 당신의 돈은 원하지만 당신의 의견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CEO로 고용해 놓고 결정은 못 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그 일자리를 수락합니까? 잊을 수 없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2년 사귄 여자친구가 그를 찾습니다. 이유, 여자가 돈을 꽤 잘 벌길래 휴가 비용을 50대 50으로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녀는 화를 내며 그를 구두쇠라 불렀고 진짜 남자는 다 낸다고 했답니다. 이 여자는 연봉 9만 달러의 BMW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기여하라는 제안 하나의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상대하는 광기입니다. 사회적 조건화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혀서
이걸 꿰뚫어보는 남자들조차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보호하고 부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부양합니까? 틱톡의 남자는 쓸모없다고 올리는 사람을 위해? 폰에 백업 남친 리스트를 저장해 둔 사람을 위해? 당신을 라이프 스타일의 액세서리로 보는 사람을 위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마침내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바로 남자의 고독이 주는 평화입니다. 드라마도, 말싸움도,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없습니다. 집에 오면 고요합니다. 돈은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결정도 내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사세요. 코인에 투자. 하세요. 주말 내내 게임? 아무도 불평 안 합니다. 이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몇 년이고 싱글로 남을 것이고, 이건 여자들의 탓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판 전체를 바꿀 만큼은 충분히요.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걸 인정할 때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이미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인 게 괜찮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들은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은 별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해가 갈수록, 생일이 돌아올수록 당신들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우리의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일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 현실은 불패입니다.